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생계가 달린 이 낡은 택시 뒷좌석에 제 아내를 태우고 그녀가 낯선 남자와 외도를 즐기러 가는 길을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단 2분 만에 제 평온했던 세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남의 밤은 차갑습니다. 짙게 깔린 어둠 사이로 그랜드 호텔의 화려한 네온 사인만이 아스팔트 위 빗물에 반사되어 기괴한 신기루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밤 공기는 시렸지만 제 가슴 속에 들어찬 패배감과 분노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호출을 받고 호텔 정문 앞에 차를 바짝 붙였을 때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채 여유가 넘쳤고 여자는 화사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흐르는 저들의 모습은 이 사회의 전형적인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뒷좌석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며 나지막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이 열리며 차 안으로 은은한 숲향기와 값비싼 와인 냄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누렸던 그러나 사업 실패와 함께 이제는 아득해진 성공의 향기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룸미러를 조절하려는 찰나 가로등 조명 아래 비친 뒷좌석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본 것일까? 10년을 매일같이 마주보며 아침을 먹고 사업이 망해 절망하며 울던 날 내 등을 쓸어주던 그 얼굴 바로 제 아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제가 알던 수척하고 걱정 어린 표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옆자리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아쉽다. 자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하나가 끈적한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남자인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거침없이 감싸 안으며 칭얼대듯 대답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힘이 들어갔습니다. 택시 핸들의 거친 감촉만이 이 모든 것이 지독한 꿈이 아님을 뼈저리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안 돼. 나 오늘 너무 늦었어. 우리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하나는 마치 이 금지된 불륜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지 과시하듯 깔깔거리며 남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바로 그 바보 같은 남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태주는 당황한 듯 제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하나는 오히려 그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기사님도 제 말이 맞죠? 우리 남편은 바보같이 착해서 내가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떠는 줄만 알아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그녀의 웃음소리는 낯선 괴물의 비명처럼 좁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당장 차를 세우고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본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입막음용이라며 태준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던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은 제 자존감을 짓밟는 발길질과 다름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태준이 사준 치킨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 봉투를 흔들며 남편이 맛있게 먹을 꼴을 생각하니 웃음이 난다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왜 이토록 평온한 척하며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조차도 제 안의 이 고요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백미러를 응시하며 이제 곧 시작될 완벽한 파멸의 드라마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식어가는 밤 공기보다 더 서늘한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아내 하나의 웃음소리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믿어왔던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호는 백미러를 통해 비치는 그녀의 낯선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그를 밀어내던 그녀가 지금은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요염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승리자라도 된 양 여유롭게 의자에 몸을 묻고는 옆에 놓인 종이 가방을 하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내 남편 먹여. 고생하는데 이런 거라도 줘야 의심 안 하지. 그 말은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썩은 동전처럼 민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하나는 태준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교태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어머, 자기야.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은 바보같이 착해서 내가 친구랑 놀다 늦었다고 하면 치킨 한 봉지에 감동할 사람이야. 자기가 사준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닭다리 뜯는 꼴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 두 사람의 천박한 웃음이 택시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폐부 깊숙이 밀려드는 비릿한 치킨 냄새를 느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태준의 값비싼 우디 계열 향수 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는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이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남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리품이자 태준이 민호의 존재를 비웃으며 던져준 노골적인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 뒷좌석의 그 추잡한 목구멍들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발끝에는 온 힘이 실렸고 운전대를 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그 충동을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폭발해 버린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화풀이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고 더 처절한 파멸을 원했습니다. 태준은 당당하게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앞좌석 콘솔에 10,000원짜리 기사님, 이건 팁입니다. 우리 공주님이 술이 종과해서 실언을 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태준의 그 오만한 목소리는 민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아내를 아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저렴했고 민호의 인생을 입막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참한 액수였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블랙박스의 파란 불빛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택시 전용이 채널 블랙박스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대화와 적나라한 신체 접촉, 그리고 아내의 악마 같은 웃음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아내를 탐닉하며 내뱉은 조롱과 하나가 남편을 순진한 바보라고 칭송하며 흔들어댄 치킨 봉투의 환영까지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하나가 태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는 소리는 블랙박스 마이크를 통해 민호의 고막에 박혔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던져준 이 치킨 뼈가 언젠가는 그들의 목구멍에 걸려 숨통을 끊어놓는 가시가 되게 하겠노라고. 태준이 던진 그 비열한 팁 30,000원이 그의 명성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대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차를 매끄럽게 몰아 태준이 요구한 커피숍 앞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내리면서도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그 기름진 치킨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노트북에 연결할 블랙박스 SD 카드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 작은 메모리 카드는 단순히 영상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를 담은 총알이었고 가식으로 쌓아 올린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화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몇 번이나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차 안에는 여전히 그 지독한 치킨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부패한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그의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냄새를 잊지 말라고.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치킨을 건넬 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바보 같은 남편의 가면을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동무든 성찬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녀가 안심하는 그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블랙박스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사냥터는 정해졌고 덫은 놓였습니다. 민호는 엑셀을 깊게 밟으며 침묵 속의 광기를 억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안의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에는 이미 배신의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까 그 비릿한 치킨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샤워실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콧노래 소리는 장례식의 곡소리보다 더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봉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태준의 손길이 닿았을 그 종이 표면,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들고 왔을 하나의 손. 잠시 후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하나가 화사하게 웃으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다가 친구가 고생하는 남편 갖다 주라고 사줬어. 아직 따뜻하니까 어서 먹어봐.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아서 불과 1시간 전에 그 추악한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고맙네. 친구가 아주 정성이 지극하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치킨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넣자 기름진 육즙이 터져 나왔지만 목구멍은 그것을 거부하며 경련했습니다. 그는 뼈를 씹어 돌리듯 어금니를 맞물렸습니다. 하나는 그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여보.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 가식적인 말들이 거실을 메울 때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블랙박스의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치킨의 뼈가 그녀의 목에 걸릴 때까지, 아니 저들의 인생이 이 기름기에 미끄러져 시궁창으로 처박힐 때까지 민호는 이 연극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꾸역꾸역 살점을 씹어 삼키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맛있게 먹어주지, 수진아. 네가 가져온 이 추잡한 전리품이 내 무덤이 될 테니까. 민호의 눈에 서늘한 광기가 스쳤지만 순진한 아내는 그저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만족한 듯 더욱 화사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잠들 수 없는 긴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SD 카드가 그의 허벅지를 차갑게 자극하며 어서 진실의 방을 열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터져 나오는 저속한 웃음소리. 민호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일 아침 태준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와 하나의 친정, 그리고 법률사무소까지 이어지는 그의 경로는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택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고 저들은 이제 막 덫에 발을 들인 가련한 짐승들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밀려왔지만 민호의 심장은 타오르는 증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배신의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아까 그 비릿한 기름 냄새를 풍기던 치킨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샤워실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콧노래 소리는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기괴하게 집 안을 울렸습니다. 민호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봉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태준의 손길이 닿았을 그 종이 표면,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들고 왔을 하나의 가식적인 손. 잠시 후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하나가 화사하게 웃으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다가 친구가 고생하는 남편 갖다 주라고 사줬어. 아직 따뜻하니까 어서 먹어봐.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아서 불과 1시간 전 택시 뒷좌석에서 그 추악한 대화를 나누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치킨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넣자 기름진 육즙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목구멍은 그것을 거부하며 경련했습니다. 그는 뼈를 씹어 돌리듯 어금니를 맞물리며 꾸역꾸역 살점을 삼켰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차오른 분노와 증오를 억지로 집어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여보.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더 잘할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도 미소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도 전부 연극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치킨의 뼈가 그녀의 목에 걸릴 때까지 이 연극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닭다리는 마치 부패한 욕망의 덩어리 같았고 그것을 씹을 때마다 으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뼈는 민호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깊어오고 하나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민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감춰두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카드를 슬롯에 끼워 넣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모니터에 오늘 날짜의 영상 파일들이 나열되었고 민호는 호텔 앞에서 그들이 탑승했던 시간대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온 것은 차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와 뒤이어 들려온 하나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였습니다. 걔는 내가 늦게 들어갈수록 미안해하면서 더 잘해준다니까. 바보같이 착해 빠져가지고 화면 속의 하나는 적외선 카메라의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인간의 탈을 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의 목을 감싸 쥐고 입을 맞추며 민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그녀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민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으며 화면을 멈추고 상간남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구간을 캡처했습니다.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값비싼 안경을 쓴 남자. 민호는 놈의 오만한 표정을 뇌리 깊숙이 새겼습니다. 이제 복수의 총알은 장전되었습니다. 민호는 밤을 새워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하나는 택시 대시보드 깊숙한 곳에, 다른 하나는 평소 쓰지 않는 가방 안감 사이에 숨겼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클라우드 계정 3곳에 분산 저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칠 때까지 그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날이 밝자 민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 커뮤니티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어제 제 구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검은색 외제차 차량 번호 끝자리가 72X인 차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뿌렸습니다. 베테랑 기사들의 정보력은 무서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강남의 한 유료 주차장에 해당 차량이 자주 출몰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곳으로 달려가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놈이 타던 검은색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놈의 이름은 정태준, 강남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성형외과의 원장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라며 올린 가족사진 아래에는 가식적인 사랑의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내를 안고 나를 순진한 바보라 비웃던 그 입으로 자신의 가족에게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놈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정태준, 너도 잃을 게 아주 많은 놈이었구나. 민호는 이제 택시를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이동식 감옥이자 정밀한 감시 장치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정태준의 병원 근처를 맴돌며 그가 언제 퇴근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뒷골목에 차를 세우고 고성능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택시 기사라는 신분은 어디를 가든 의심을 사지 않는 최고의 변장술이었습니다. 그는 정태준의 차량 하부에 GPS 추적기를 부착했고 놈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밀 아지트와 호텔 동선을 완전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름 동안 민호는 잠을 줄여가며 그들의 미래 현장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놈들이 대낮에 교회의 한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민호는 손님인 척 근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남편 요새 좀 이상해. 가끔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 하나의 걱정 섞인 말에 태주는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바보가 뭘 알겠어. 돈 좀 쥐어주면 헤헤거릴 놈인데. 불안하면 내가 사람 시켜서 뒷조사라도 해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정태준에게도 소중히 지켜야 할 완벽한 가정이라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질 때 놈이 내지를 비명이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식적인 행복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향해 평소보다 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할 아주 화려한 파티가 곧 열릴 거야. 이 침묵의 추적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짓고 있나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설마 내 사람이? 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판을 깨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민호처럼 냉정하게, 독하게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법입니다. 민호가 치킨뼈를 씹으며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만한 자들이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면 혹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고 진실은 행동하는 자만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호가 설계한 그 화려한 파티에서 정태준과 하나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반전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연극의 막이 내릴 때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실과 닮아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복수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배신을 포착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침묵은 배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희 막장 드라마 채널의 멤버십에 주목해 주십시오. 월일 990원의 막장 2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더욱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복수의 기술과 비공개 영상을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옆에 붙는 특별한 배지는
여러분이 진실을 쫓는 특별한 동료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월 12영원의 막장 트리플 플러스 회원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저희 전문 작가진이 직접 분석하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드라마 대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가슴속에 맺힌 한을 글로 풀고 영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대리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의 강력한 복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반격의 서막을 여십시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은 평생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침묵의 추적이 끝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정태준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 탔던 날, 뒷좌석 재미있었지. 영상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 8시 이 주소로 와라. 경찰 부르면 바로 내 와이프랑 병원 게시판에 올라간다. 장소는 민호가 미리 대관한 외곽의 한 카페 지하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그곳은 비명을 질러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완벽한 처형장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팔랐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벽면의 곰팡이는 마치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박제된 것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 하나에게는 회사 보너스가 두둑이 나왔으니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자며 같은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저녁 8시 하나는 민호가 사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와인을 보며 여보, 여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고 좋다. 라며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잠시 후 들이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극히 평온한 순진함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웃음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웃음, 그 목소리로 그놈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나를 비웃었지. 잠시 후 사색이 된 얼굴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정태준이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문이 끼익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순간 지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는 태준을 보는 순간 눈이 경련하듯 커졌고 들고 있던 와인잔이 테이블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 같았습니다. 정 원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정태준은 하나를 보자마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네가 나 협박한 거야? 돈 필요해서 그랬어. 우리 관계가 고작 이거였어. 정태준의 비겁한 질문에 하나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멸과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을 주고받는 그 찰나, 구석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구두가 시멘트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지하실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대형 프로젝터 화면이 흰 벽면을 가득 채우며 그날 밤 택시 안의 풍경이 선명하게 투사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의 푸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짐승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같이 순진해서 내가 늦게 들어갈수록 미안해한다니까. 얼마나 웃긴지 몰라. 자기가 사준 치킨. 아마 우리 남편은 자기가 사준 줄도 모르고 맛있게 처먹을걸. 하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하실 전체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정태준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민호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화면과 민호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이거 다 오해야. 저 사람이 강제로 나 협박해서 그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정태준 앞에 다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놈의 안경 쓴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지폐가 놈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기사님이 쪽팔려 할까봐 팁까지 줬잖아. 정 원장. 근데 어쩌나 그 기사가 바로 네가 말하던 그 순진한 남편이었는데 내 택시의 승차감은 어땠어? 내 마누라 차보다 편하던가. 그 3만 원으로 내 자존심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으려 했고 하나는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민호는 단 한 뼘의 자비도 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나야, 네가 준 그 치킨. 그놈이 사준 거라 그런지 참 비리고 역겹더라. 변기 물 내리면서 맹세했어. 너희도 똑같이 토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남편 역할 정 원장한테 넘겨줄게. 너희 둘이 그 지하실에서 평생 서로를 뜯어먹으며 살아봐. 아, 참고로 정 원장 와이프한테도 이 영상은 이미 보내놨어. 아마 지금쯤 금쪽 같은 딸아이랑 같이 거실 대형 TV로 감상하고 있겠네. 너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라. 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도 가족의 톡방에도 그의 취약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지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이혼 소장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수백 페이지의 증거 자료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가 누리던 그 가식적인 평화, 내가 하나하나 다 부수어 줄게. 사회적 매장이 뭔지, 가진 것을 모두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게. 민호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서로를 탓하며 네가 먼저 꼬셨잖아. 돈 때문에 나 만난 거 아니었어. 라며 싸우기 시작하는 추잡한 소음을 뒤로 한 채 그는 지하의 차가운 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반격이 느껴지시나요? 민호의 이 철저한 계획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수만 배 더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항상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의 뒤에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민호처럼 냉정해져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웃으며 서류를 내밀고 상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발판을 치워버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십시오. 무심코 지나쳤던 음성, 수상한 동선, 그리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속에 숨겨진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복수도 없습니다. 저희 막장 드라마 채널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희 전문 작가진과 법률 자문팀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치명적인 복수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배신자들에게는 거대한 공포가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라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순진한 바보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과응보는 존재합니다. 하나와 정태준이 서로를 짐승처럼 비난하며 무너지는 그 순간 민호는 비로소 지옥 같은 밤을 끝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완전한 몰락뿐입니다. 민호는 이 사건 이후 택시기사를 하며 익혔던 도로망 지식과 IT 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물류 스타트업을 세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정태준은 병원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을 위자료로 날린 채 노숙자로 전락했고, 하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지방의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이 치밀한 복수가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시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지 더 자세한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파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금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회원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보같이 착한 남편이 아니라 치밀하게 복수하는 승리자가 되는 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복수를 미루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감정,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처럼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당신을 비웃던 그들은 반드시 당신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팩트 체크부터 법적 대응까지 저희 막장 드라마가 함께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나는 승리한다라고 적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참교육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누르고 주인공이 되세요. 지하실의 문이 닫히고 그들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갈 때 민호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긴 밤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택시기사 생활을 하며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었던 수도권 물류 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과거 IT 기업을 운영했던 기술적 노하우에 바닥에서 몸으로 체득한 현장 감각이 결합되자 물류 효율은 극대화되었습니다. 1년 뒤 그의 새벽 배송 전문 유통사는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속에는 다시 민호의 이름이 박힌 새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이제 민호는 낡은 택시 기사복 대신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밤, 민호는 새로 뽑은 법인 차량 뒷좌석에 앉아 비서가 보고하는 다음 주 일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차는 신호 대기 중에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은 예전 그 그랜드 호텔 앞거리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습한 밤 공기를 마시려던 찰나, 인도 한복판에서 빗물에 젖은 채 전단지를 돌리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떨어진 구두, 물이 빠진 얇은 외투,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푸석한 얼굴,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호대기 중인 차 안의 민호를 발견한 듯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악과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구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차도로 뛰어들며 차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라고 외치려는 찰나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비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무심하게 창문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같은 게 좀 보였을 뿐이야. 백미러 속으로 하나가 빗길에 넘어져 오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성형외과 홍보 전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일하던 곳의 홍보물을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돌리고 있는 얇게 든 운명이었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아이들을 위해 산 신선한 딸기와 과일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고
내 인생의 핸들은 이제 타인의 기만이 아닌 온전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호의 거울 속에는 배신감으로 눈이 뒤집힌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직함의 가치와 배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당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호의 복수는 정당한 형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한 처사였을까요? 용서와 징벌 사이의 팽팽한 줄타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의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민호의 회복 탄력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빛나는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막장 드라마 채널은 현실보다 더 리얼한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통쾌한 결말을 주변에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기막힌 사연이나 복수극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멤버십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전문 작가진이 여러분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고 당신의 반격을 시작하세요.